네, 안녕하세요. 아테온 매니저입니다. 예, 저는 오늘 아테온이 아니죠. 다른 차를 몰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무슨 차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차 같은데요. 예, 바로 오늘의 아테온을 있게 한 이제 선구자죠. 예.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의 처음 회심의 역작이기도 하고, 폭스바겐이 처음으로 굉장히 이질적인 그리고 파생 모델을 만들어낸 차이기도 합니다. 바로 파사트 CC, 소위 CC로 불리는 차죠. 예. 처음 콤포트 쿠페란 이름으로 출시가 됐고, 패스트방 방식의 프레임리스 도어로 처음 나와서 2009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처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쿠페 형태의 차가 나오게 된 게 이제 아시다시피 벤츠 CLS입니다. 벤츠 CLS가 이제 2008년인가 9년에 나오면서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에서 있던 그때 회장,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회장이 굉장히 좀 BMW에 있다가 오신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진취적이고, 예,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폭스바겐 하면 딱 그냥 비틀, 골프, 이런 파사트, 이런 좀 정형화된 이미지였는데, 그거를 탈피를 원하셨어요. 폭스바겐의 이미지 탈피를 원하셔가지고 대표적인 거 차가 나오게 됐는데, 바로 이제 폭스바겐의 고급화 또는 개성화 전략이죠. 그렇게 나오게 된 차가 뭐였냐면 페이톤입니다. 예, 페이톤 하면 아시는 분 계시죠? 예, 폭망했죠. 하지만 폭스바겐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제가 갑자기 회장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페이톤을 출시했고요. 또 대표적인 차가 뭐가 있었냐면 시로코가 있습니다. 예, 시로코, 굉장히 폭스바겐의 개성 있는 차였죠. 시로코라는 개성 있는 차를 또 출시를 하셨고, 그리고 나온 차가 바로 이 파사트 CC, 즉 CC입니다. 왜 파사트 CC였냐 하면, 이제 그때만 해도 6세대 파사트의 파생 모델로 이 CC가 출시가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파사트 CC란 파생 모델로 출시가 됐었고, 생각보다 독일에서나 이제 인기를 좀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뉴 CC가 나오게 될 때부터는 이제 파사트란 이름을 빼고 CC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플랫폼은 이제 파사트의 플랫폼인 PQ46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사실 외형만 다르지 내부나 이런 것들은 파사트랑 거의 동일합니다. 파사트 자체 6세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만듦새가 좋고 상당히 명차였어요. 파사트, 지금 파사트하고 이미지가 좀 다른데, 귀염귀염, 그때 6세대 골프나 파사트나 이런 세대의 특징이 둥글둥글하면서 좀 귀여운 맛이 그때 일품이었습니다. 마치 GTI 5세대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둥글둥글하면서도 그런 부드러운 면을 추구했고, 이 파사트 CC 같은 경우도 대루등 같은 게 동글동글하게 나와가지고 개성 있어 보였죠. 물론 호불호가 좀 있었던 디자인이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뉴 CC가 출시되면서 조금 이제 폭스바겐 7세대에 가까운 모습을, 각진 모습으로 가져가게 됐고, 이 차량은 현재 제가 몰고 있는 파사트 CC가 아닌 뉴 CC 2015년식 바로 TSI입니다. 예. TSI를 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과거 CC를 2010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TDI 모델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디젤 모델을 굉장히 오래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테온 TDI 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큰 저에게는 자극은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CC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기능이 다 아테온에 들어간 상태였고, 물론 거기서 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나 그런 것들이, 옵션들이 추가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사트 CC, 즉 이 CC의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민첩하고, 예, 굉장히 운동성이 좋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7세대에 비해서 그 파사트 7세대나 골프 7세대나 MQB 바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MQB 바디인데요. MQB 바디 이전의 그 프레임들의 특징이 일단 굉장히 차가 묵직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 차가 나올 때만 해도 요즘 들어서 폭스바겐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해서 좀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하치만 봐도 로어암이나 이런 것들의 부품이 파사트 CC, 즉 오리지널 이 CC 1세대 같은 경우는 1세대 로어암만 해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하체가. 예. 굉장히 하체 알루미늄을 많이 썼는데 뉴 CC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부분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냥 주철로 바뀌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제가 지금 이 차를 몰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몰았던 2010년식 CC가 훨씬 더 좀 더 묵직했던 것 같아요. 예, 묵직하고 만듦새도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2015년 이후부터는 조금 옵션은 풍부해졌지만 조금 원가 절감이라고 할까, 어디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 원가 절감이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뉴CC 특유의 플랫폼 자체가 MQB 바디와는 다르게 굉장히 묵직하고, 물론 그만큼 무겁겠지만 핸들성의 조정성 같은 게 굉장히 좋아서, 지금 모는 차량이 이게 포모션 다륜 차량은 아닙니다만 전륜 차량이죠. 하지만 굉장히 좋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댓글로 보시면 BMW 뭐랑 비교하냐 이러시는데, 물론 BMW 3시리즈에 비한다면 떨어지죠. 그건 인정합니다. 예, 3시리즈의 운동성은 정말 좋으니까요. 무게 배분이라 그렇고, 물론 이거는 전륜이라 무게 배분이 또 앞쪽에 몰려 있으니까 뭐 과격한 드라이빙을 즐기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서킷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도에서 막 칼치기를 하시거나 뭐 과격한 드라이빙을 추구하시지 않고 일상적인 주행, 일상적인 코너링을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차는 아테온과 대비했을 때 장점이 확실히 묵직하고 민첩하다. 조금 더 민첩하다. 이거는 이제 이 CC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감히 아테온보다 조금 더 CC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리뷰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아테온 TSI에 대한 좀 아쉬움이 커서인데요. 사실 실제로 이 차를 사게 된 이유도 저도 중고로 했습니다만 아테온 TSI가 출시가 안 되면서 이 TSI 엔진에 대한 워너비가 너무 컸어요. 정말 몰고 싶었는데, 그 TSI 엔진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폭스바겐에서 골프 GTI나 이제 R을 타신 분들은 이 TSI 엔진을 잘 아시죠. 참고로 2015년식 ECC TSI에 들어가는 엔진은 바로 6세대 GTI 엔진입니다. 6세대 GTI 엔진으로서 엔진 형식은 EA888 Gen 1, 제네레이션 1, 1세대라는 뜻이죠. Gen 1 엔진인데요. 일단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TFSI 방식이었는데, 예전에 그 FSI였구나. FSI 형식에서 이제 TSI 형식으로 바뀌면서, 직분사 엔진 바뀌면서 새롭게 2009년부터 이 연식을 가진 차량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CC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2014년 정도에 이제 7세대 출시되면서 GTI 엔진에는 이제 젠 3가 들어갔습니다. 젠 3 엔진이 들어갔는데, 그 CC 같은 경우는 단종할 때까지도 CC TSI에는 바로 젠 1 엔진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왜 프레임 쉽게 말 MQB 바디가 아니라서 이게 안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2015년 CC랑 2016년 CC 같은 경우, TDI 같은 경우는 EA288 엔진이 들어갔어요. 디젤 엔진에 업그레이드된 신형 엔진, 즉 MQB 바디에 들어가던 288 엔진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꼭 프레임이 바뀌지 않았다고 신형 엔진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 라고 결론을 얻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CC 2015년식의
TSI 젠 1 엔진이 들어간 거는 원가 절감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TSI 젠 1 엔진의 내구성이라든가 그리고 검증이 된 부분, 검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이제 이 CC에 장착이 된 게 아닌가. 물론 젠3 TSI 젠3 엔진의 포텐셜이나 내구성은 훨씬 더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TSI 엔진 자체가 이제 튜닝 시의 포텐셜이 굉장히 좋다. 어느 정도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0마력 TSI 200마력 엔진이고요. 골프 6세대 그 GTI 같은 경우 210마력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지금 매핑을 했거든요. 현재 매핑해서 물론 이제 배기를 따로 하긴 했지만 거의 270마력 정도 나오고 있어요. 스테이지 1에. 참고로 흡기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고, 젠3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스테이지 1 매핑하게 되면 바로 100마력 정도 가까이, 300마력 가까이 올라가죠. 그 정도로 이 TSI 엔진의 포텐셜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일단은 뭐 TSI 엔진에 이슈가 없는 건 아닌데, 이 1세대 같은 경우는 오일 감소 이슈가 있긴 합니다. 오일 감소. 걔들 차량에 따라서 이제 너무 하드한 주행을 했거나 너무 과도한 주행을 한 얘들은 오일이 이제 엔진룸에, 실린더룸에 오일이 감소해가지고 경고등 뜨고 뭐 이런 경우 이슈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국산차나 이런 거, 보통 국산차도 지금 GDI 엔진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테온 280마력짜리 TSI가 출시를 안 하면서 그 아쉬움을 지금 이 CC TSI로 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아테온과 CC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CC 같은 경우는 이제 DSG 6단 미션이고요. 그리고 아테온은 아시다시피 7단 미션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시는데, 물론 6단 이 DSG 미션은 이미 2000년 후반부터 2008, 9년부터, 아니죠, 5세대부터였으니까 이미 6단 미션은 사골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이 됐고, 충분히 내구성, 습식이죠. 습식 DSG로서 DCT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된 미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형식명으로는 DQ250 미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매핑 시에 이제 토크에 대한 강성도 강하고, 근데 물론 이제 유리 미션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한 게 이제 말타기 증상 뭐 또 있었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매핑 시 이제 미션이 깨지는 증상도 꽤 있었고, 이제 메카트로닉스에 이제 누유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부품이 TCU가 뻑이 난다든가 그런 증상들 좀 보고돼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국내에 이제 이미 이제 미션샵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리라든가 교체가 다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TDI든 TSI든 CC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제 차도 마일리지가 지금 8만이 넘어갔고, 지금 뭐 CC도 같은 경우는 동호회 이제 보면 이제 20만, 뭐 심지어 30만에 육박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대부분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수입차 뭐 폭스바겐 같은 거 사면 수리비 감당 못한다, 뭐 돈 먹는 기기다 이러시는데, 물론 중고로 이제 CC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차 상태를 잘 봐야 되겠죠. 하체 상태라든가 엔진 상태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물론 전차주가 어떻게 차를 길들여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타 브랜드 대비 애프터마켓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부품 수급도 폭스바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요즘 볼보 이런 게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차들에 비해서 이제
뭐 푸조나 볼보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폭스바겐의 부품 수급이라든가 관련 애프터마켓 샵도, 정비 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차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유지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테온이랑 비교하려다가 여기까지 갔네요. 어쨌든 미션은 CC가 DQ250 6단 DSG 10식이고요. 아테온은 DQ380 또는 381이고요. 7단입니다. 제가 아테온 TSI를 기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아테온의 미션 때문인데, DQ380 또는 381이라고 불리는 이 미션의 토크 강도는 골프 R에 들어가는 미션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골프 R이 이제 튜닝 버전으로 골프 R400이라는 모델까지 나왔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400마력을 찍은 모델까지 커버해주는 미션이 바로 DQ380 미션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 바로 현재 국내에 출시된 아테온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국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트로닉 그냥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 이제 유럽에서 출시된 그 아테온 TSI는 바로 이 DSG 7단 미션이 TDA랑 동일하게 달려있다. 즉 빠른 변속감과 빠른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연비까지 잡을 수 있는 이 DSG 미션 자체의 그 강도가 굉장히 이 CC 때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싼 미션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아테온 TSI를 샀다면 아마 물론 보증기간 때문에 당장은 하지 않았겠지만 언젠가는 매핑을 해서 거의 뭐 300마력 이상 만들지 않았을까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 만약 출시가 됐었다라면 이제 스팅어랑 아마 재미있는, 물론 스팅어는 6기통이죠. 아테온은 이제 TSI가 4기통이고, 물론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지만 다운사이징, 어쨌든 공도에서 재미있는 차량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국내에서 출시를 안 함으로써 아쉬운 부분이 됐죠. 이 CC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일단은 좀 아날로그 게시판이고요.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 이 핸들이 이제 6세대 D컷, 6세대 D컷 핸들입니다. 아테온 같은 경우는 이제 7세대 D컷이 달려 있는데, 국내에는 일반 핸들로 출시가 됐죠. 그래서 좀 멋대가리가 없다고 하죠. 아재 핸들. 그래서 뭐 굳이 비용을 들여서 바꾸는 분도 계신데, 이제 국내 아테온에 또 열선 핸들 옵션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핸들을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7세대 D컷 핸들보다는 저는 이 6세대 D컷 핸들이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멋지지 않나요? 제 생각인가요? 굉장히 멋지고, 이 핸들을 잡을 때마다 저는 이 핸들을 사실 이제 TSI 사면서 기존 CC에 있던 핸들을 갈아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고, 그리고 이 아테온과 동일하게 이 CC도 이제 DCC가 처음 출시 때부터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계기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CC 같은 경우는 아테온과 다르게 그냥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댐핑 조절은 안 되고요. 이렇게 단추 하나로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조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버튼은 나와 있지 않고, 오직 기어봉을 S로 바로 기어를 아래로 내려주기만 하면 이제 S 모드로 돌입을 해서 즐길 수가 있는데, 확실히 아테온의 S 모드랑 비교하면 아테온은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츠 모드가 스포츠 모드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이제 내구성 및 배기가스를 고려했다 말씀드렸는데, 이때만 해도 6세대 때만 해도 뭐 배기가스 문제 터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정말 스포티하게 세팅이 돼서 S 모드 딱 넣으면 바로 그냥 RPM 높게 쓰면서 배기음도 높아지고, 그리고 핸들링 자체도 민첩해지고 정말로 재밌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지금 이렇게 도심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지금 현재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데, 자, TSI의 최대 단점,
뭐 아시겠지만 연비죠. 제가 아까 자유로 이제 막히면서 지금 여기 서울까지 들어왔는데 연비를 한번 볼게요. 9.3 나오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예, 정체 나오는 거 치고는 괜찮습니다. 요즘 뭐 6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아마 7km 이하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4기통이다 보니까 예, 이런 핸들, 이런 연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9.3km입니다. 현재 리터당. 아무래도 TDI 대비 연비 기름값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제가 대충 보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기름값이 TDI 대비 TSI 기름값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정말 좋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이런 막히는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오너분들은 사실 연비를 쉽게 포기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게 폭스바겐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디젤만 출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계속 예, 볼륨 모델인 TSI가 못 나와줌이 너무 아쉽다는 거. 정말 한정판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100대나 뭐 300대 정도라도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제타 2600대가 거의 하루 만에 완판이 됐죠. 그런 폭탄 할인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 시장이 그렇게 하면 폭스바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저가 브랜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한정판으로 뭐 BMW처럼 에디션 팔듯이 뭐 50대도 좋아요. 100대라도 좋고 그러면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안 사겠습니까? 분명히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이미 시장이 지금 고성능 차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온 TSI를 사고 싶으셨는데 못 사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중고로 CC 구매하셔서 타보는 것도 괜찮다. 어느 정도 차 정비에 자신이 있고 좋은 샵들을 많이 알고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예, 이런 차 타셔가지고 대리만족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CC 굉장히 좋은 차라고 평가합니다. CC는 정말 제가 오죽하면 폭스바겐 차를 2대나 몰고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CC에 대한 미련이 크고 이 차의 승차감이 주는 그 재미가 굉장히 재밌다는 거. 예. 그래서 근데 중고가가 너무 낮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CC를. 예. 아시는 분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를 좀 많이 박하게 받는 편인데 예. CC도 DCC 달려 있습니다. 예, DCC 달려 있고 심지어 TDI 기준은 2015년 이후로 XDS도 달려 있어요. 예. XDS에서 포모션이면 정말 좋겠죠. CC도 포모션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너무 근데 이제 중고가가 완전 먹값이 돼가지고 지금 차주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저는 CC 가격 좀 올라가길 원합니다. 예. CC 정말 좋은 차니까요. 뭐 주위에 CC 모시는 분들이 있거나 뭐 차를 세컨카로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뭐 편하게 이런 저처럼 가솔린 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저도 이게 사고차를 구매를 했지만 이제 엔진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엔진 상태니까 엔진이나 하체 해상 누유가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녹이 슬었다든가 뭐 그런 부분 특히 엔진 오일 같은 거 확인해 보셔서 문제 없으시면 예, 전 충분히 예, 좋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예, 그 얼마나 가격이 아니라 2천만 원도 안 하니까요. 지금 2천만 원도 안 하고 일부 연식은 1천만 원 이하이기도 합니다. 지금 CC가 그 정도로 시장이 모르고 있어서 거의 지금 골프보다 중고가가 낮아요. 심지어. 근데 골프보다 옵션 장난 아닙니다.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에 아테온을 사고 싶은데 좀 뭐 여러 개 부족하시다가다 또는 TSI를 몰고 싶었는데 차가 안 나와서 못 몰았다. 근데 TSI 엔진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 CC TSI 추천드리겠습니다.
CCTSI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TDI는 꽤 있습니다. 근데 TDI도 2015년식 이후로 괜찮다. 그리고 오리지널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리지널 기준이면 2011년 아니면 2012년식이 괜찮습니다. 예. 블루모션 기능이 그때 처음 나와서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2012년식 같은 경우는 거의 끝판왕입니다. 오리지널 CC에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레인 어시스트 이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CC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저번에 아티온에서 언급했던 그런 자율주행 기능을 따로 애프터샵에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C는 왜냐, 저번에 언급드린 대로 이미 CC는 전자식 RMDPS 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자율주행 기능 모듈만 이식을 하면, 그리고 코딩만 하면 바로 아테온처럼 자율주행 기능, 차선 방지 유지 기능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꿀팁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가끔 중고 차량 중에서도 그런 옵션들을 장착한 차량들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인포 같은 경우도 요즘 CC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인포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로 이제 풀 멀티 화면으로, 터치 화면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중고 매매 보실 때 그런 게 장착이 된 차량이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순정 지형이다 보니까 별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 예,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거. 그래서 오늘 결론, 예, CC 정말 좋은 차고, 예, 아테온 TSI를 못하는 분들은, 예, CC TSI라도 타서 즐겨보셔라. 상당히 가성비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달리지 못한 TSI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